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온 시작하겠습니다. 17일에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통일부가 질타를 받았습니다. 강북구에서 자녀들의 창의력을 위한 창의 한마당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평창군이 우수 농산물 홍보를 위해 홍보대사로 방송인 김순희 씨를 위촉했습니다. 자동차 튜닝 산업 활성화를 위해 2019 대구 튜닝카 레이싱 대회가 열렸습니다. 대전 유림공원에서 11월 3일까지 제10회 유성 국화 전시회가 개최됩니다. 한 주간의 국회 소식입니다. 카타르 월드컵의 남북 예선전이 무중계, 무관중으로 진행되면서 국민들의 원성이 자자했죠. 17일에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통일부는 남북관계에 대해 수많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지난 17일 외교통일위원회가 통일부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습니다.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진행되는 업무 현황 보고에서 김현철 통일부 장관은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지속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의 결렬 이후 한반도 비핵화 협상에 진전이 없고 남북 관계도 중단된 상태에 대한 질타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자유한국당 유기준 의원은 북한이 거부하면서 잠정 중단된 대북 식량 지원에 대해 언급하며 세계 식량 계획 WFP에 송금된 우리 돈 140억 원 상당을 즉시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WFP하고 전혀 협의가 진전이 되지 않고 있고 그것은 왜 그러냐 했더니 북한에서 거부 의사를 확실하게 했기 때문에 이건 더 이상 추진할 수 없는 사안이 돼버렸습니다. 그럼 이 돈을 빨리 회수를 해야지. 이어 유 의원은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관련해 북한에게 협력 요구를 했음에도 북한이 답변을 하지 않는다고 비판하며 통일부에 책임을 물었습니다. 북한도 이에 대해서 협력할 의무가 있는데 이렇게 작년에 어렵게 해서 남북 공동선을 만들었는데 이게 뭐 휴지짝이 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남북의 월드컵 예선 경기가 무중계, 무관중으로 진행된 데 대해서도 질타를 받은 통일부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18일에는 국정감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는데요.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종합국정감사를 펼쳤습니다. 지난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종합국정감사를 실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포항 지진에 지열발전이 영향을 미친 점을 언급하며 이제 막 실험에 들어가야 할 지열발전이 갑자기 상용발전 사업으로 무리하게 추진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제 막 실험해야 될 단계에 있는 기술을 아무런 실험도 거치지 않은 채 상용화하겠다고 대통령께 보고합니다. 무소속 이용주 의원은 리얼도를 산업의 대상으로 검토할 가치가 있다며 한계와 문제점을 미리 파악해 해결 기준을 명확히 해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저희들이 정부 측에서는 현재 규제적인 면에서의 검토는 있은 것으로 보여지는데 산업적 검토와 산업적 지원이 정부가 관심을 갖고 해야 되는 부분인지 이거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월성 1호기에 관한 질의도 이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사용 해결료 저장고에 차수막이 손상된 사실이 5년 후에야 밝혀졌다는 점을 꼬집었습니다. 다행히 방사능 검사에서 누출은 안 됐다는데 문제는 5년 동안 왜 몰랐느냐? 이 기가 막힌 얘기 아니에요? 이에 성 장관은 심각성을 인정하며 원자력에 대해서는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제83차 경기 중부권 행정협의회 정기회의가 의왕시 레솔레파크에서 열려 지역 상생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지난 8일 의왕 레솔레파크에서 제83차 경기 중부권 행정협의회 정기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회의를 개최한 김상돈 의왕시장을 비롯해 안산, 안양, 시흥, 광명, 군포, 과천 등 7개 시 시장들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는데요. 또한 의왕시의 대표 관광지들을 체험하고 지역 상생 발전을 위한 주요 안건 등을 협의했습니다. 자녀들의 창의력을 키우기 위해 학부모가 직접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창의 한마당이 번동초등학교와 송중초등학교에서 열렸습니다. 성장기 학생들을 위한 전통 음식 만들기와 지구 살리기 재활용 프로젝트에 이르기까지 색다른 프로그램이 이어졌습니다.
강북구가 지난 11일 미아동에 위치한 송중초등학교에서 학부모가 만드는 창의 한마당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창의 한마당에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전교생 690여 명과 학부모 등 840여 명이 참여해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 등 행사 참가자들은 돌봄교실과 운동장, 체육관으로 이동해 이날 주제로 기획된 지구 살리기 프로젝트를 수행했습니다. 이 가운데 간단한 인테리어 소품을 직접 재단해보는 양말목 만들기와 재미있는 놀잇감으로 구성된 재활용 놀이터 프로그램은 쓰레기에 대한 심각성을 일깨우고 재활용 분리배출의 소중함을 자연스럽게 환기시켰습니다. 또 미세먼지를 제거해주는 천연 이끼 만들기와 삼색 신호 등 안전체험 부스, 지팡이와 에어바운스를 활용한 장애인식 개선 체험 등 여러 가지 유형의 프로그램이 이어지면서 행사장의 활기를 더했습니다. 송중초에 앞서 지난 2일 번동초등학교에서는 믹스베리 청 만들기를 주제로 성장기 어린이를 위한 전통음식 어울림 한마당이 펼쳐졌습니다. 학생들은 우리 전통의 맛과 향을 재현하면서 올바른 식습관을 기르고 건강한 먹거리의 중요성도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강북구는 이번 행사를 통해 자녀들의 창의성을 개발하기 위한 학부모의 열정과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지역사회와 함께 혁신 교육에 필요한 요소들을 발굴하고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15일 성균관 컨벤션 웨딩홀에서 특별한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바로 어르신들의 늦깎이 결혼식이었는데요. 노년의 신랑 신부들은 저마다의 맵시를 뽐냈습니다. 종로구는 지난 15일 어르신 꽃피는 웨딩쇼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젊은 시절에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어르신들의 아쉬움을 달래고자 하는 취지로 마련됐으며 65세 이상 어르신 총 19명이 참여해 결혼식을 재현했습니다. 사단법인 종로구 효행본부의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결혼식에 종로구의 이용, 미용 자원봉사자들이 메이크업과 헤어를 지원해 주었으며 웨딩홀이 턱시도와 웨딩드레스를 빌려주는 등 지역 내의 따뜻한 후원으로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강원도 소식입니다. 11월 8일부터 14일까지 펼쳐지는 강릉 국제영화제에 공식 기자회견이 열린 가운데 개막작은 나문희 씨 주연의 감쪽 같은 그녀가 선정됐습니다. 전 부산국제영화제 명예이사장인 김동호 조직위원장과 안성기 자문위원장, 김홍준 예술감독이 위촉돼 더욱 기대를 모으고 있는 제1회 강릉국제영화제가 기자회견을 열고 개최 방향과 개요를 소개했습니다. 강릉국제영화제 개막작으로는 오는 11월 27일 개봉되는 나문희 씨 주연의 감쪽 같은 그녀가 선정됐습니다. 할머니와 손녀의 기막힌 동거를 그린 작품으로 주연 배우인 나문희 씨와 손녀 역할의 김수환 배우가 강릉국제영화제 개막식 무대에서 인사를 할 예정입니다. 아트센터 사임당 홀에서 8일 오후 6시에 진행되는 개막식에는 강릉 출신의 김서형 배우의 사회로 진행되며 강수연, 장미희, 전도연, 문소리, 이병헌, 소지섭, 임원희 등 국내 최고의 배우들과 영화 관계자들이 레드카펫을 밟을 예정입니다. 또한 영화제에서는 올해 한국 영화 100주년을 기념해 한국을 대표하는 100명의 감독들이 각각 100초씩 제작한 100편의 작품을 감상하는 백인 100초 영화도 상영됩니다. 강릉국제영화제는 오는 11월 8일부터 14일까지 강릉아트센터, CGV 강릉, 독립예술극장 신영, 경포해변 등에서 펼쳐지고 문예영화, 국내외 신작 등 약 30개국 80여 편의 영화가 상영됩니다. 청정지역 평창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산물을 적극 홍보하기 위해 방송인 김수미 씨가 홍보대사로 위촉됐습니다. 평창구는 방송인 김수미 씨를 지난 13일을 기점으로 오는 2021년 10월 12일까지 홍보대사로 위촉했습니다. 평창구는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브랜드 인지도가 높고 방송인 김수미 씨를 평창군 홍보대사로 위촉 시 홍보 파급력이 크게 높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난 13일 평창군 진부면 사무소 대회의실에서 방송인 김수미 씨의 평창군 홍보대사 위촉식이 열렸습니다. 이미 평창은 올림픽이나 특히 북한 선수가 왔기 때문에 전 세계에 많이 알려져 있지만
그래도 국내에서 평창에서 얼마나 좋은 농산물이 나오고 특히 황태나 그리고 여기가 해발 700m가 얼마나 우리 인체 건강에 좋은가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대도시의 매연에 시달리는 분한테 만나면 말로도 하고 또 영상으로도 하고 그렇게 할 예정이에요. 평창군 홍보대사는 군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에 대한 사항을 이행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지역 특산물 및 지역 축제 홍보, 군의 홍보 동영상물 및 행정광고 제작 출연 등 다방면으로 행보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예전에 뭐 한 20-30년 전에 강원도 평창이다 하면은 정말 오지였고 아니 그 추운 데서 어떻게 살아요 했겠지만 지금은 평창 산다 그러면 아마 서울 사람들이 제일 부러워할 거예요. 아마 더 여러분들 건강하시고요. 제가 틈 나는 대로 오지 말라고 해도 와서 눈 구경하고 자주 올 거니까 여러분들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평창 국민 여러분 사랑해요. I love you. 평창군 홍보대사 위촉과 함께 지역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지원을 위한 협약식도 진행됐습니다. 평창군이 주식회사 정민서 농업회사법인, 나팔꽃 F&B와 다자간 업무 협약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는 평창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계약 재배로 산지 농민들의 생계 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우수한 품질의 농산물을 대내외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진행됐습니다. 우리 그 협약식 내용에도 있지만 80% 이상이 우리 평창에 있는 농산물을 사용을 하는 방안책으로 마련을 했는데 앞으로는 뭐 절임 배추든 그리고 일반 먹물 배추든 무, 그다음에 대파, 김치에 들어가는 모든 양념까지도 우리 평창에서 나는 제품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평창군의 경제적인 발전에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더 많은 노력을 해서 평창 군민으로서 저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번 업무 협약을 계기로 평창 지역의 농특산물인 배추, 무, 고추 등을 활용한 농기 소득 증대와 일자리 창출을 만들어내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평창군은 평창 농특산물의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지역 업체와 유통 전문 회사의 적극적인 판매로 농산물 판로 개척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횡성군이 폐도로를 활용한 루지 체험장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0일 횡성군 우천면 루지 체험장 현황도로에서 시승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횡성 루지 체험장 조성 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루지 체험장 현황도로 시승 행사가 지난 10일 전제 정상에서 실시됐습니다. 이번 행사를 위해 사업 대상지 주민 및 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신청자를 모집한 가운데 지난 10일 시승 행사가 실시됐는데요. 횡성군은 시승을 통해 도출된 의견을 적극 수렴해 루지 체험장 조성 사업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한편 우천면 옛 국도 42호선 전제터널 정상부터 전제교차로 2.9km 구간에 조성되는 루지 체험장 조성 사업은 관광객들의 접근성이 높고 횡성군 대표 먹거리인 횡성한우 관련 식당이 밀집해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광역시 소식입니다. 건전한 레저 문화 확산과 모터스포츠 대중화를 통한 자동차 튜닝 산업 활성화를 위해 2019 대구 튜닝카 레이싱 대회가 열렸습니다. 튜닝카 레이싱은 자동차가 직선 400m를 경주해 순위를 가리는 자동차 레저 스포츠로 해외에서는 드래그 레이싱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대회는 400m 주행 기록이 가장 빠른 차가 우승하는 베스트 트랩 방식 3개 종목과 정해진 시간에 가장 가깝게 들어온 차가 우승하는 타겟 트라이얼 방식 3개 종목으로 진행됐습니다. 경기 규칙이 단순하고 쉬워 최근에는 전문 선수뿐만 아니라 튜닝 자동차를 소유한 일반인들의 참가도 증가한 가운데 튜닝카 전시와 VR 체험 등 다양한 부대 행사도 함께 마련됐습니다. 한편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경기 당일 달성 화성파크 드림 앞 시내버스 승강장과 외부 임시주차장 및 행사장을 왕복 운행하는 무료 전용 버스가 운행됐습니다.
울산시는 그동안 미래형 자동차 부품 신기술 개발 사업에 적극 투자해왔는데요. 지난 14일에는 울산시와 세종특별자치시, 울산테크노파크와 세종테크노파크가 자율주행차 개발과 서비스 실증을 위한 MOU를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산업부가 주관하는 국가혁신 클러스터 사업과 관련해 양 도시의 자율주행차 사업을 중심으로 미래자동차 산업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성사됐습니다. 협약서에 따르면 울산시와 울산테크노파크는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를 중심으로 자율주행차를 개발하고 세종시와 세종테크노파크는 개발된 자율주행차를 이용해 자율주행 서비스의 실증과 상용화를 각각 담당하게 됩니다. 가을을 대표하는 꽃 중에 하나인 국화. 이 국화의 은은하고 깊은 매력에 흠뻑 빠져볼 수 있는 축제가 대전 유림공원에서 개막했습니다. 제10회 유성 국화 전시회가 10월 12일부터 11월 3일까지 23일간 꽃에 물들고 빛에 반하고 온천을 느끼다를 주제로 유림공원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국화 전시회는 시민들이 더 많은 국화를 감상할 수 있도록 갑천공원과 온천공원까지 축제장을 확대했으며 총 40여 종, 5천만 송이의 국화와 조형물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한 도심에서 보기 힘든 작물로 만든 전통식물 터널, 국화 분재와 수석을 즐길 수 있으며 실버 페스티벌, 행복팜 프리마켓, 사회적 경제 한마당 등 다채로운 문화 공연과 이벤트도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아름다운 국화의 향연, 제10회 유성 국화 전시회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다음은 충청도 소식입니다. 충청북도는 차세대 방사광 가속기 구축 타당성 토론회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했습니다. 토론회는 이시종 지사,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부원장, 청주시장, 가속기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방사광 가속기의 신규 구축에 대한 타당성과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시종 지사는 충청북도는 차세대 방사광 가속기 구축 사업을 유치하고자 지난 11년간 부단히 노력해왔다며 방사광 가속기 연구센터를 기반으로 신산업 혁신벨트 구축을 통해 충북이 제조혁신과 기술 강국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선선한 가을바람에 따뜻한 차 한 잔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궁합이죠. 보령시가 우리 전통차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달의 시연회와 들차회를 열었습니다. 지난 12일 보령 문화의 전당에서 청소년 달의 시연회 및 들차회를 개최했습니다. 보령시 청소년 문화의 집 주관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우리차 문화와 올바른 생활 예절을 권장하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행사에서는 청소년의 달의 시연과 한국 전통 예절과 연계한 한국의 달의법을 안내했습니다. 또한 보령시 차인회와 함께 들차회를 열어 전통차의 우수함과 차 문화에 대해 배우고 다식도 체험하며 품격 높은 우리 고유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배구특별시라고도 불리는 천안에서 2019-2020 프로배구 개막전이 열렸습니다. 개막전에는 많은 배구 팬들이 찾아와 배구의 계절이 돌아왔음을 알렸습니다. 이날 개막전은 지난 시즌 우승팀인 현대캐피탈과 대한항공의 박빙 승부로 2019-2020 프로배구 V리그 시즌의 문을 열었는데요. 유관순 체육관에서 열린 개막전에는 수많은 배구 팬들이 몰려 배구특별시 천안의 위상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번 V리그는 내년 3월 18일까지 남자부 7개 팀과 여자부 6개 팀이 출전하는데요. 정규 시즌은 남자부 팀당 36경기, 여자부 팀당 30경기 일정으로 열리며 남녀 플레이오프는 내년 3월 21일부터, 우승팀을 가리는 챔피언 결정전은 내년 3월 27일부터 시작됩니다. 겨울 스포츠의 꽃 V리그는 이번 개막전을 시작으로 내년 4월 초까지 6개월간 대장정에 돌입하며 코트를 뜨겁게 달굴 예정인데요. 어느 시즌보다 치열한 순위 싸움이 기대되는 만큼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응원 바랍니다. 경상도 소식입니다. 양산 삼량빛 문화축전이 지난 13일 폐막 행사를 끝으로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다양한 먹거리와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해 많은 시민들에게 호평을 받았습니다. 화려한 개막식을 시작으로 사흘간 펼쳐진 삼량빛 문화축전.
올해는 다양한 빛을 테마로 양산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습을 형상화해 더욱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삼양빛 로드와 미디어 아트 광장, 삼양빛 포토존 등의 시설물은 야간에도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특히 인기 가수들이 대거 출연한 개 폐막 행사와 매직 버블쇼, 삼양의 주제의식을 담은 다양한 역사 프로그램 등은 관람객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데 부족함이 없었다는 평가입니다. 또 양산 기업 특가전과 전통시장 소상공인전, 양산 삼양 맛집촌 등도 열려 축제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밖에도 축전 기간 동안 양산 평생학습 박람회와 푸드 페스티벌도 개최돼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평생학습 박람회에서는 천연 화장품 만들기를 비롯한 특색 있는 체험 전시 부스가 설치돼 무료로 운영됐습니다. 또 푸드 페스티벌에서는 관내 식품 홍보와 판매, 시식까지 이루어져 큰 호응을 얻었는데 대형 비빔밥 만들기와 양산 맛집 지정업소의 출품 요리 전시, 100인분 이상의 시민 무료 시식 행사 등이 열려 즐거움을 더했습니다. 포항시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신성장 사업 발굴에 힘써왔습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안전로봇 실증센터와 영일만항 인입철도 완공 현장을 방문해 결실을 맺기 시작한 포항의 신성장 산업 추진 현장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포항시는 포항 영일만 3 일반 산업단지 내 위치한 안전로봇 실증센터와 영일만항 인입철도를 완공하고 로봇 산업과 물류 산업 육성을 위한 거점을 마련했습니다. 지난 7일 완공 현장을 방문한 이강덕 시장은 시설물 확인과 더불어 앞으로의 발전 방안에 대해 관계자들과 소통했습니다. 안전로봇 실증센터는 포항시가 산업통상자원부 및 경상북도와 함께 재난 현장에서 활용될 로봇 기술 개발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국민 안전로봇 프로젝트의 핵심 시설물입니다. 센터는 연구동, 실험동, 재난환경 테스트동, 실외 실증 시험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화재와 폭발, 붕괴 등 각종 재난 발생 시 현장에 투입될 안전로봇의 신뢰성 향상을 위한 실증과 검증을 수행합니다. 한편 영일만항 인입철도는 KTX 포항역에서 영일만항까지 연결되는 약 9km의 단선 철도로 지난 8월에 완공됐으며 올해 11월 개통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수출입 화물의 도로와 철도 운송이 동시에 가능해지고 대구 경북 북부권과 강원권 기업의 물동량 유치가 용이해져 영일만항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전라도 소식입니다. 무주군에서 삼도봉 만남 행사로 문화 교류를 엽니다. 무주와 김천, 영동은 매년 문화 교류 행사를 통해 시군의 화합을 도모합니다. 전북 무주군과 경북 김천시, 충북 영동군이 함께하는 제19회 문화교류 화합 행사가 무주군 무주읍 등나무 운동장에서 열렸습니다. 이는 세계시군 문화원이 중심이 돼 문화예술로 지역 갈등과 차별을 허물고 화합을 다지는 행사로 각 지역 관계자를 비롯해 문화원 회원과 주민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문화원 관계자는 2001년 무주에서 시작한 행사가 영동과 김천을 거쳐 다시 무주에서 19번째를 맞았다며 행사를 통해 세계시군의 화합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들 세계 지자체는 1989년부터 매년 10월 10일 무주 민주지산 삼도봉 정상에서 삼도봉 만남의 날 행사를 열어 우위와 화합을 다져왔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강석훈이었습니다. 여수시는 제28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를 남중권에 유치하기 위해 시민사회 추진위원회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시민사회 추진위원회는 여수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여수선을 실천위원회, 동서창조포럼으로 구성됐으며 동서창조포럼은 여수, 순천, 광양, 진주, 남해, 사천 등 남해안 남중권 10개 시군으로 구성된 단체입니다. 이날 추진위원회는 결의문을 통해 2022년 COP28 남해안 남중권 개최를 공식 제안했습니다.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는 매년 개최하는 행사로 제28차 총회는 대륙별 순회 원칙에 따라 2022년 아시아 태평양권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군포시 삼본동에 위치한 다가구 주택에서 지난 18일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신고자 박모 씨는 해당 건물의 거주자로 타는 냄새가 나고 연기가 목격되어 119에 신고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가구 내 화장실에서 60세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되었으며 화재 발생 후 대피 중에 쓰러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성남시 수정구의 한 창고에서 지난 17일 오후 3시 17분경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최초 신고자 김모 씨는 직원이 화재가 발생했다고 해 건물을 확인했더니 깨진 창문으로 화염이 솟구쳐 신고했다고 전했습니다. 다행히 직원들 모두 퇴근한 상태에서 불이 나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지난 16일 낮 12시 44분쯤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폐합성수지 처리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펌프차 등 장비 20대와 소방인력 50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정확한 화재 원인은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상 뉴스온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